먼저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전통 경제라고 하는 거, 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전통 대학은 캠퍼스도 크고, 또 돈도 많이 들였고, 그다음에 교수도 많고,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인터넷 레볼루션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와가지고 이제 제가 보기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사이버 대학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이버 대학인데 미국이나 이런 뭐 전 세계는 한 대학에서 사이버 디그리도 있고 오프라인 디그리도 있고 뭐 한 대학에서 다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제가 왜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겁니다.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것이 이제 무섭게 터지고 있는데 저는 쉐어링 이코노미 여러분들이 뭐 우버, 에어비앤비 뭐 이런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어떤 인터넷 경제를 뛰어넘어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 가치가 높아지는데 미네르바 대학도 따지고 보면 사이버 대학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고 한데 거기에다가 자기네 그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잘하면은 그렇게 커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 같은 데는 캠퍼스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네르바 대학 같이 이렇게 아예 그냥 없으니까, 캠퍼스가 없으니까 그냥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네르바 대학 같은 데가 이렇게 오히려 없는 게 더 장점일 수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유 경제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유 경제 이후에서 요즘은 AI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대학도 이런 비슷한 대학이 이미 불란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대학에 교수가 없습니다. 없고 프로젝트 몇 개를 하면 10단계면 10단계, 뭐 15개, 15단계면 그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랑제 꼴 있고 일반 대학이 있는데 그랑제 꼴이 월급 훨씬 더 많이 받고 다 대부분 그런데 그 수준의 월급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교수도 필요 없는 시대가 이미 와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과연 전통대학은 없어질 것이냐? 과연 그러면은 어떤 대학이 살아남을 것이냐? 이제 그런데 전통대학은 살아남는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전통대학은 특히 좋은 전통대학은 더 잘 살아남는다. 특히 브랜드가 있는 전통대학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봅니다. 브랜드가. 그 점점 뭐 하버드, MIT, 뭐 스탠포드 이런 데는 점점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브랜드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물론 자료는 다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무료로 공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 뭐 컨텐츠도 많고 하버드, MIT 할수 공개 강좌가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만 인터넷에 좋은 것이 있고 뭐 해도 살아남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미네르바 같은 에어비앤비 같은 대학도 있을 거고 확실하게 살아남는 건 아주 브랜드가 있는 학교는 확실히 살아남는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미네르바가 던진 그런 걸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 개혁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그걸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듣고 또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리더십을 강조하더라고요. 지도자를 기르겠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계속 혁신을 많이 강조해요. 혁신, 이노베이션. 이 대학교 목표 이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1학년 때 주로 가르치는 게 이런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겠다는 거고 이분들이 글로벌하다. 굉장히 글로벌하게 학생도 글로벌하게 뽑고 캠퍼스도 글로벌, 좀 마인드가 전 세계가 내 캠퍼스다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수업은 100% 사이버인데 근데 그 굉장히 효율적인 사이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사이버 교육이 아니라 여기는 보면 교수의 역할은 약합니다. 학생들이 그냥 열심히 토론하게 하고 교수는 그냥 이렇게 퍼실리테이터라고 볼 수도 있고 멘토라고 볼 수도 있고 진행자죠. 그래서 화면에 이제 보면 저 학생은 열심히 한다 아닌다 이걸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액티브 러닝이 강의 여기는 이제 강의만 일방적으로 듣는 걸 패시브 러닝이라 그러죠. 그보다 훨씬 낫다 이제. 그래서 티칭보다는 러닝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다. 하여튼 플립트 러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학생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되게 수업을 미리 예습해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토론하는. 세 번째는 이분들이 컨버전스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융합돼 있지 이게 별도로 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걸 계속 융합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일 이분들이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게 그 생각하는 법, 이거를 이제 수출하려고 해서 그걸 또 공유 경제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미네르바 대학 같은 데서는 생각하는 게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4차 산업시대 때는 좀 즐거운 교육이 되고 스스로 하는 교육이 되고, 그래서 고기를 줄 생각을 하지 말자. 고기 잡는 법을 좀 가르치자. 이게 따지면 문제 해결 능력 내지는 생각하는 능력이겠죠. 현장 기반 수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그 프로젝트 수업이 뭐냐면, 왜 프로젝트 수업이 중요하냐?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하고, 크리티컬 싱킹이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다. 4C. 근데 그거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4C가 늘어난다 그러는데, 이 대학교도 보니까 아까 그 4C에 대해서 강조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 거냐, 능력 중에.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무슨 능력이 가장 필요한가를 갖다가 이제 CEO들이나 뭐 이런 게 쫙 돌렸더니 1등은 항상 중요한 게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이 앞으로 뭐 예우고 뭐 이런 그런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구동성으로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뭐 결론을 좀 제가 한마디 얘기한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미네르바 대학이나 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대학이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주고, 학생들이 그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실제 사회에 나갔을 때 좀 기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